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 달에 들어서서 이사철도 됐고, 그리고 또 저도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의 중요성이나, 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터로 인해서, 우환과 질병과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구수라는 종류를 보면은, 아프거나 돈을 잃거나, 바람이 났다거나, 막 이런 종류의 일들을 보면 거의 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산탈도 산탈이지만, 이제 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문도 상문이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엊그저께 손님이 오셨는데,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붓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네.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오. 막 이러는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빙이라기보다도, 이제 상탈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난 거는 사람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터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터가 센 터인지, 가난한 터인지, 부자 터인지,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부자 터는 어떤 터냐? 아니, 좋은 터는 어떤 터냐? 일단 포근한 터. 일단 상가를 제껴두고 집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집을 먼저 얘기해 봤을 때, 집이, 아무리 이제 저희 같은 집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대문이 큽니다. 대문이 크고, 일단 들어가면 폭 안기는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넓으면서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안기는 집입니다. 이런 터는 무슨 터냐? 복터입니다. 복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어떤 터가 또 좋은 터냐면 이렇게 길다라면서 들어가면서 넓어지는 터. 요런 터가 또 좋은 터입니다.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거는 다 이렇게 기다랗게 생겨서 쫙쫙쫙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터인데도 들어가면 포근한 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502호, 503호, 504호, 505호가 되더라도 들어가면 썰렁하고 왠지 좀 썰렁썰렁한 집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집이라도 왠지 들어가면 포근한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픕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다거나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그 터에 부정이 낀 겁니다. 그러니까 상문이 꼈대거나 부정이 꼈대거나 이건 필히 백발백중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상갓집에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왜요? 그런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났다거나 상갓집에서 묻어온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던 거나 만약에 이제 터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만약에 터가 이제 떴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터가 떴다, 이런 거면요. 터의 신명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 집 터마다 신은 다 존재합니다. 이제 어떤 신이 존재를 하냐면 집집마다 방방마다 신은 다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할머니 터가 있고 도깨비 터가 있고 할아버지 터가 있고 아이 터가 있고 아이 터가 있는 데들은 아이들이 잘 됩니다. 네. 아이 터들은 네. 아이들이 잘 되는데 커가는 과정에서 내가 부정이 탔다 상문이 꼈다 이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요런 거는 아이 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 터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할아버지 터는. 네. 그래서 어르신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고, 할머니 터들은 또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다칩니다. 저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때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한정으로 얘기가 씨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알고 지내면은 좋은 뜻으로 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터를 알게 되면 그 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되면 안정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집에서 팥죽을 원하는지
떡을 원하는지, 밥을 원하는지, 이거를 알면은 내가 막걸리만 계속 올리든가, 막걸리를 원하면 막걸리를 올려야지, 막걸리를 원하는데 포도주를 계속 올린다든가, 소주를 올린다든가, 맨날 그래봐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깨비털에서 막걸리를 원하는데, 메밀묵하고 막걸리를 원하는데, 뜬금없이 맨날 물만 주고, 밥만 주고, 이러면은, 떡만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필요한 거고 무속인을 얕보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얕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속인 선생님,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다 무속인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요럴 때는 좀 아는 지인이 있으면 와서 우리 집 터가 무슨 터인지만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돈을 쓸 때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는 뜨면 안 됩니다. 뜨면 이사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뜨면 일이 안 풀립니다. 네. 뜨면 자손들도 뜨고 식구들도 뜨고 다 뜹니다. 네. 제일 먼저 뜨는 게 주부입니다. 주부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집에 있기가 싫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갱년기 증상 나옵니다. 갱년기 증상. 그러니까 내가 뭐 40대인데 내가 갱년기가 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떴다 하면은 뭐든지 식구들이 화합이 안 돼요. 네. 화합이 안 되고, 각자 자기 방대로 방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막 사춘기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터는 안정성 있는 게 중요한 거고, 터를,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잘 해고, 그리고 집 지을 때 잘 지으셔야 됩니다. 꼭 남양집이라고 잘 좋은 게 아니라, 집은 한번 지으면 10년을 늙는다 그랬어요. 네. 그만큼 터도 잘 골라야 되지만 좋은 방향으로 문을 내시는 거, 대문을 특히 내시는 거, 상장 올릴 때 이럴 때를 정말 잘 하셔야지 그 집에서 복 받는 집이 되는 거지.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아무리 좋은 터에다 집을 지어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터에서 내가 집 짓는다고 남양집이라고 햇볕 잘 들어온다고 좋아하실 거는 아니에요. 그럼 다 남양집에다 지면 다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북향집으로 집을 낳았어도 나와 맞는 터는 정말 VIP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이라고 해도 이 방향만 잘 타갖고 좋은 집으로 가면 그 집에서 돈 법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먼저 살던 집에는 사는 사람마다 다 돈을 벌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네. 집을 딱 우리 용궁당 보령님을 주면 좋은데 저희 딸이 있네. 거기는 어차피 무속인 터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깨비터고 무속인터고 복터고 돈 버는 터거든요. 세 사람이나 벌고 나갔어요. 저까지 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가 쑥 들어가고 안으로 쑥 이렇게 안기는 터잖아.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복집이니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이 터가 좋은 터는요, 앞에서 넓은 터보다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안기는 터가 복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터에 들어가시면 백발백중으로 돈 법니다. 그리고 터가 뜨질 않아요. 그리고 이 터에다 말뚝 박은 것처럼 이렇게 콱콱콱 눌러주는 터가 복터이고 그리고 돈이 새어나가지가 않습니다. 눌러준다는 건 뭐냐면 고사로 인해서 털을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뚝 박은 것처럼 이렇게 콱콱 눌러주면은 절대로 돈이 새지 않고 그 터에서 머무를 때까지 오한가한이 없으시고, 물론 가다가 상문도 낄 수 있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귀신에 쫓길 수도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그런 거는. 네. 드무니까, 드문 일이니까, 터만 중요성을 알으시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이어가신다면은 터만 알아준다면 터신이 절대로 해로움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에서는 터가 바라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신이 이 터신이 또 자기가 이렇게 베푸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 식구가 잘 돼야지. 이 식구한테는 뭐를 줄까? 그러면 건강과 돈을 줍니다.
건강과 돈을 주는 일밖에 없으니까 봄, 가을 되면 고사를 지내시고 고사에서 이분들이 받아 드셨으니까 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분들이 뭐 대감도 아닌데 뭐 돈을 벌게 해주겠어요? 우선 터에서 안전을 지켜주면 식구들은 나가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안 도와주고 안 하신다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밖에 나가 병원 갈 일이 많고 아프니까 돈 쓸 일이 많고 돈이 또 자꾸 지출이 되고 적자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면 내가 이사를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래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나오면은 이사 간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집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바꾸긴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내가 고사를 1년에 한 번씩 못 지내면 3년이라도 한 번씩 지내시는 게 내가 터의 운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나쁜 터로 가면은 방향을 트는 것도 조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트는 일은 뭐냐면 집 구조를 바꾸시면 됩니다. 집 구조를 바꾸는 건 뭐냐면 농과 문, 출입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를 어떻게 바꿔요?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물건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물건으로 장롱과 침대와 이런 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침대를 놨거나 이쪽에다 장롱을 놨으면 방향을 바꾸셔서 침대 머릿말도 바꾸시고 뭐 TV 자리도 바꾸시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싹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운기를 바꾸는 거죠. 운기를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팥을 한 바탕 뿌린다든가 팥죽을 한번 끓인다든가 소금을 한번 뿌린다든가 이런 거 쑥을 한 바탕 태운다든가 그러면 정화가 됩니다. 집이 정화가 되면서 나쁜 거는 가라앉히고 좋은 운기가 들어오겠죠? 네. 창문에서부터 좋은 운기가 들어오니까 왜 우리가 공기 정화를 시켜서 공기 정전기보다 서큘레이터를 틀어놓으라는 말이 있죠. 네. 만약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서큘레이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낮은 서큘레이터, 키 큰 서큘레이터. 이 서큘레이터는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면 에어컨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거든요. 내뿜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서큘레이터를 창문 앞에다 틀어놓으면 바깥에서도 물론 공해도 많지. 그렇지만 나쁜 기운이 일단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집안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뭐 가스불도 켜고 뭐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막 이게 우리가 내뿜는 이제 집에서 혹시 담배 피시는 분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가스가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런 가스를 내보내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어오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나쁜 공기가 되든지 말든지 네.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면 좋은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섞이잖아 이렇게. 네. 맨 집안에서 문 닫고 에어컨만 틀어봐요. 맨 거기에서만 자연적으로 기계식 바람만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기계식이 되고 그다음에 로봇처럼 살게 되는 거죠. 뭐 먹고 자고 일어나고 나가고 그런 것저것 되다 보면은 사람이 무의미하다 그럴까? 뭐 그쵸.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기계처럼 돌아다니고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에 온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새로운 봄처럼 새로새로 파릇파릇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생각도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주부가 해야 됩니다. 주부가 알아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부가 건강해지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자도 면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속색이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 다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이사 몇 번 했어요? 저요? 요 1년 새 지금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사를 안정을 못하고 자주 이사 가시는 분은 내 집이, 그러니까 신을 모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감이 안정이 안 된 거고요. 네. 신을 안 모신 사람은 조상이 떠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하고 나하고 맞지 않고 어떤 조상이 바라는 조상이 있어서 역마살이 껴가지고 이사를 자주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집을 안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상을 찾아서 고사를 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집안은 이사를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을 받았을 때 1년에 4번 이사를 갈 거라고 해서 안 믿은 손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와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 사람 4번 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1년에 이사 4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땐 애동이었었거든요. 그때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뭐 짬밥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는 쫑알쫑알 많이도 됐었던 때거든요. 누구나 다 옛것을 좋아하고 물건은 새거가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 집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롭게 가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좀 새롭게 가꾸고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사 자주 하면 돈 많이 들죠. 힘들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과 전자에 제가 얘기했듯이 텃세가 있으니까 네. 좀 사귀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사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할 때는 고사를 필히 지내시고 인테리어를 꼭 바꾸시는 게 터가 안정성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애기 씨도 네. 이사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고사를 지내시고 네. 그리고 이사를 이제는 그만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선생님. 지금까지는 잠시 잠깐의 이동이었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사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맞는 터를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터의 중요성,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시 7월달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